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목동 사과나무학원 통합사회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어머님들 학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사회와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좀 재미있게 알차게 내용을 구성했으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면에서 학교별 간담회로 진행을 했다면 퀴즈도 저희가 어머님들께 내드리면서 소정의 선물도 제공해 드리고 또 학교별 특징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완전 분석을 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이 양천구 지역을 넘어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의 구성은 조금 약간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사회와 한국사가 어떤 과목인지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큰 맥락의 내용을 살펴드린 뒤에 그리고 학교별로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양천구 지역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특징들, 이 특징들에 대한 총평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통합사회 다음에 한국사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팀 박하사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이제 팀원 선생님들이랑 모두 모여서 학교별 내신 분석과 기출문제 분석, 각각의 이런 토의와 이런 회의를 바탕으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옥여자고등학교와 대일고등학교를 담당하시는 이유랑 선생님께 학교별 특징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한국사는 저 역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돈범 선생님께서 역사와 관련된 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 이 팀 박하사탐을 이끌고 있는 박하사탐의 수장,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사과나무학원에서 약 10년 정도 사회와 한국사 내신과 수능 한국사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비상교육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온라인 강의보다 내신은 학교별 특징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학생들의 사회와 한국사, 공부만 해도 바로바로 잊혀지지 않습니까? 역사만 해도 중학교 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주먹도끼를 뺀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주먹도끼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와 또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사회 수업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어머님들께 이 숙제와 과제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 어플을 만들었다가 처참히 실패했죠. 어플을 무료로 만들었는데 어머님들께서 숙제 검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참히 실패하고 기업가 정신을 또 발휘해서 우리 사회에서 배우는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잠을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한국사 개념 강의 전범위와 이 사회 내용, 사회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벌써 25,000명이지만 우리 학생들보다 일반인들이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떻게 내신에 또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발전되는 정말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팀 박하사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쑥스럽지만 현재까지 우리 내신, 통합사회와 한국사, 중고등학교 사회 내신은 저희 학생들 항상 90점대 1등급을 유지하면서 최다 수강생을 현재까지는 함께 저와 내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통합사회와 한국사 이 두 과목에 대한 설명 예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어떻게 영수를 공부를 시켜야 할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요. 수시를 준비하실 거면 내신을 확실히 잡아야 할 텐데 통합사회 한국사 단위수가 무려 4단위와 3단위 합쳐서 7단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7단위의 이 엄청난 높은 단위의 내신을 저희 팀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회에서 먼저 보셨을 수도 있지만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단위수가 높다라는 거 요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마침 이 사회 한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밖에서 지금 사이렌을 울리면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녹화 방송의 묘미죠. 원래는 편집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사이렌도 사회 한국사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끊지 않고 애드립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끌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부터 저희 팀 박하사탐 통합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사회를 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중학교 사회와 도덕을 기본 바탕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공부하는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이 기본 베이스를 공부하는 과목,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목적,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4년 전 통합사회라는 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가 아니라 통합사회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중학교 사회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 중학교 사회 때 어떤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3년 전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중1 때 처음 공부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사회 동그라미 1파트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맞게끔 단원명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구성을 해놨지요. 내가 사는 세계, 기후, 지리 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여기까지 1, 2, 3단원은 이제 지리 파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원부터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정치와 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작년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시기 코로나19 첫 세대였죠. 중3 때 비대면 EBS 온라인 클래스로 중학교 3학년 사회 공부를 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단원명을 쭉 살펴보셔도 중1 때 내용을 심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잘 구성되고 있음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기말고사 한 번 정도만 시험을 보거나 거의 보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 거의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정도, 이렇게 중1 사회가 끝이 났고요. 중학교 3학년의 함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상황, 온라인 클래스로 사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주로 평상시에는 영어 수학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 한 2, 3주 전부터 시험 범위를 보고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함정은 이렇게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과목을 학교에서 모두 다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나갔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1단원, 4단원만 시험 범위다거나 5단원, 8단원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단원을 나가다 보니 완벽하게 사회 공부가 되지 않고 고등학교로 올라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3 때 사회가 전혀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합사회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 때 이제 중3에서 예비고1로 된 학생들 첫 번째 시간 때 겨울방학 특강 때 제가 이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죠. 자, 지금 이 색칠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은 어디니? 또 반짝거리고 있는 이 육광역시의 이름은 어떻게 되니?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기초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사회는 중학교 사회를 바탕으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응용이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지금 제대로 이 뼈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돼 있지 않아서 내신을 올리기가 어려울 뿐더러 우리 학생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고등학교 사회를 처음 공부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역시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난 역시 사회 한국사 안 맞아. 나는 역시 수학, 과학 위주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넘어 수능을 넘어 사회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신감을 붙이는 그러한 사회 과목이 돼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되어 있는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에 함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다음 법, 그 다음 지리 파트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제가 오른쪽 위에 관련 과목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빼놓은 것처럼 이게 짜집기가 된 사회라는 과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단원이 생활과 윤리 파트, 2단원이 세계지리, 3단원이 한국지리, 4단원이 정치와 법 파트, 이렇게
교과별로, 과목별로 쪼개져서 단원별로 따로 진도가 나간다는 게 통합사회 현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이 자료집에서도 한번 파악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고등학교에 올라가 보면 2, 3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통합사회의 특징을 한 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통합사회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전공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죠. 생활과 윤리 선생님, 윤리와 사상 선생님,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생님, 정치와 법 선생님, 사회문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작년에 고3을 지도하신 뒤에 2021년 연도가 바뀌면서 고1로 내려와서 우리 학생들 내신을 지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2단원 세계지리 파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회과와 지리과를 분할시켜서 통합사회 A 선생님과 B 선생님, 두 선생님이 동시에 나간다는 특징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통합사회지만 통합은 돼 있지 않고 A와 B로 나누어서 마치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한다는 개념,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대다수의 학교가 수업 진도를 통합사회 A 선생님이 1단원과 4단원을 먼저 나가시고 지리과 선생님, 통합사회 B 선생님이 2단원, 3단원을 나가시기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 4단원, 이게 가장 많은 학교들이 책정하는 범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 통합사회의 성향은 교과서를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좀 넘어서는, 이 범주를 넘어서는 파트에서 내신을 출제한다는 특징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차이점은 바로 평가 방식이 되겠죠. 중학교에는 절대평가로 90점이 넘으면 A를 맞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서 등급을 만들어야 하기에 학생들의 전교 석차가 중요합니다. 50명이 모두 100점을 맞을 경우 1등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심할서를 쓰시게 되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범주를 벗어나는 파트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제작한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과목의 집합체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고2, 고3 때 사회탐구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내려오셔서 문제를 만드시고 고2를 지도하시기에 작년에 생활과 윤리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학생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고2, 고3 때 사용한 EBS를 넘어 수능 문제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1 통합사회 내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전문가, 이 통합사회 팀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작년도 고3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이 작년도의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는지 모두 분석을 하고 그 선생님에 맞게끔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전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사과나무 학원에서만 좀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교과서를 그냥 같이 읽고 이 시중 문제를 계속 풀리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뒤에 여러 선생님들과의 토론 끝에 예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특징,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 도움 자료에서 주관식을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학교별 교과서와 프린트를 따로 분석하여 자체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통합사회 학교별 내용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금옥여자고등학교부터 한가람고등학교까지 저희 팀 박하사탐이 직접 지도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들, 한두 문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학교별 내신 특징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금옥여자고등학교와 대일고등학교는 이우랑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 명도계고부터 한가람고까지는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랑 선생님 모시고 금옥여자고등학교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동 사과나무학원에서 정치와 법과 통합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이유랑이라고 합니다. 금옥여자고등학교 통합사회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도움자료,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50%는 내신형 문제, 20%는 계단식 객관식 문제, 30%는 교과서 도움자료를 활용한 서답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보기 지문의 내용 모두 알고 응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철저한 교과서 분석과 프린트 정리, 암기를 해야만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옥여고의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을 푼 학생은 이 시험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2번의 지양과 지향을 헷갈리는 바람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사회 기초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문제로 만났을 때 상당히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팀 박하사탐에서는 철저한 개별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캐치하여서 이런 문제에서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 교과서 하단에 있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헌법 조항을 통해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하단의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법 조항으로 만났을 때도 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저희 팀 박하사탐에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연습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일고등학교 통합사회 총평입니다. 교과서 도움자료와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50%는 내신형 문제, 그리고 10%는 계단식 객관식 문제, 그리고 40%는 교과서 도움자료를 활용한 서답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프린트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를 서답형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데요. 배점이 아주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부분 점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답형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에 비해서 문제를 조금 더 성급하게 푸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하단에 나오는 이러한 작은 내용 또는 구석에 있는 도움자료의 내용을 서답형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박하사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하단에 있던 도움자료에 있던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다 꼼꼼히 체크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면서 변별력 있는 서답형 문제에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금옥여고와 대일고등학교 저희 팀 박하사탐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별 간담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라서 아주 간략한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마지막에 저희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번호라서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학교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이유랑 선생님께서 금옥여고와 대일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제가 목동고등학교부터 한가람고등학교까지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목동고등학교, 양천구를 넘어 거의 서울시에서 일반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 거의 탑 수준의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동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학구열이 워낙 높다 보니 전투력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제가 양천구청관에서 주말에 수업할 때마다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주말에도 우리 목동고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학원에 등원을 합니다. 머리도 대부분 감지 않고 그냥 오죠. 머리 감을 시간조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외모보다는 바로 이 공부, 이걸 택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목동고등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신 등급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목동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문제를 만들었는데 작년,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내용을 맞춰서 공부해 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매년, 매 학기, 매 시험마다 문제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20년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거의 80% 이상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특징,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동고등학교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천재교육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초록색의 표지로 되어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의 도움자료와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이 학교 프린트 관리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넘어서서 고2, 고3, 사회탐구에 있는 내용을 심화과정을 가지고 와서 고1 때 먼저 가르칩니다. 이 프린트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교과서만 공부한 친구들은 70점까지밖에 나오지가 않고 높은 등급, 1, 2, 3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프린트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20% 이상 프린트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프린트를 활용하여 수능형 응용 문제까지 출제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서답형 문제, 허를 찌르는 서답형 문제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도 목동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이 시험지를 보자마자 정말 소름이 돋았던 순간이죠. 수업 전날, 직전 수업날 교과서 정리를 해주면서, 목동고가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거 혹시 주관식 나올 수 있으니 눈여겨봐라, 그렇게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왔죠. 기억의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양천구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참정권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여성 참정권을 먼저 이렇게 부여했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이 부분이 교과서 도움자료에 3포인트 정말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재작년의 경우에는 태풍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파트, 정답이 뭐 양천고등학교라던가 이런 남고에서는 그냥 태풍이 정답인데, 목동고는 태풍의 초속을 쓰시오,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허를 찌르는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정말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목동고 통합사회의 분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고와 남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여고는 1학기 중간고사,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1학기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는 본인만이 난 이제 할 줄 알아, 이러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사과나무 학원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1등급 대비반을 따로 구성해서 클리닉만 위주로 우리 학생들 질의응답과 저희가 자료 제공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등급을 유지하여 고2, 고3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가 수업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덕외고 통합사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특목고다 보니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2, 고3 사회탐구 과목별 선생님이 고1로 내려와서 가르치시는 다른 학교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 자체 파워포인트를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와서 고3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고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 고2, 고3 때 만나야 할 문제를 고1 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교재를 반드시 구비하셔서 이걸 통해서 그 관련 단원에 맞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 훈련을 진행해야 될 테고요. 외고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제 극악의 난이도로 고2, 고3 사회탐구 내신을 대비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만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게 명덕외고의 특성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자마자 숨이 탁 막히는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긴 사료가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5문제 이상 출제를 하면서 주관식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는 특징, 이것이 명덕외고 통합사회 매운맛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적 관점을 다루면서도 이 객관식 문제를 고2, 고3 과정을 섞어서 수능형으로 변형을 해서 자체 제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문제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덕외고 사회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하다 보니 작년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죠. 경제 파트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엄청 어렵게 꼬다 보니 정답이 2개가 나오면서 중복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만 재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뭐 문제가 있었겠죠. 이 사회 그 한 문제 때문에 재시험을 볼 정도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심도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이걸 잘 눈여겨보시면서 교과서와 시중교재가 아니라 고2, 고3, EBS 수능 특강을 활용하여 대비하셔야 되는 거, 요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정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이제 남고죠. 남고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식 비중이 굉장히 높죠. 헌법 37조 2항을 쓰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출제할 정도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교과서 도움자료와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70%는 이제 내신 문제, 10% 함정 문제를 포함한 서답형 문제를 30점 이상으로 책정하여서 교과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묻는 그러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남학교 사회 문제로 여학생들에 비해 좀 성급하게 푸는 학생들이 실수를 좀 유도하는 그러한 문제다 보니까 양정고등학교 대비는 정말 많은 문제은행급의 수백 가지의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 보면 많이 당황하겠죠. 이러한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총공급과 총수요에 대한 내용, 이런 그래프까지 볼 줄 알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두 문제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천고등학교 통합사의 특징입니다. 덜렁거림의 끝판왕, 양천고등학교 남학생들입니다. 정말 덜렁거리는 것을 유도해서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냈음에도 우리 학생들이 꼼꼼하게 보지 못하여 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무한관리가 양천고등학교의 핵심이 되겠죠. 작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많은 우리 양천고 학생들과 내신 대비를 진행하였고, 전교 1등, 통합사회 한국사 전교 1등 학생이 저와 함께 1년 동안 사회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진학을 시켰습니다. 어머님께서, 양천고등학교 학생 어머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땡땡이가 학원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이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신을 넘어서 사회를 공부하는 방식도 알려주고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종의 사회 선배이면서도 좀 삼촌과도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남학생들을 지도하고 내신 점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남고의 특성, 양정고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교과서와 학교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교과서 연계 서답형 문제, 크게 어렵진 않지만 꼼꼼하게 교과서를 체크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양천고등학교 수업은 1대1로 개인 밀착 마크를 해서 교과서를 직접 확인을 해주고, 암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주중에 따로 불러서 그 부분이 공부가 된 것을 확인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클리닉반을 운영하면서 덜렁거림을 막기 위해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문제 분석과 물 샐 틈 없는 교과서 부교재 정리. 양천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 샐 틈 없는 교과서와 부교재 정리. 덜렁거리는 걸 좀 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말, 영어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수학 문제 푸느라 수학이 없었어요. 사회 공부를 마지막에 닥쳐서 공부하다 보니 대충만 공부하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 서답형 중 쉽게 나오는 스타일, 이게 양천고의 특징입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명여고는 한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바로 떨어질 정도로 이 점수의 등급,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교과서 위주로, 올해는 또 달라지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교과서로만 수업을 나갔는데 문제는 수능 특강 자료를 통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크나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고, 비상출판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비상출판사 교과서만 보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고2, 고3 과정까지 연계를 해야 이 내신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게 진명여고의 특징입니다. 모두고로 시효의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여고의 특징이죠. 남과 다르게 좀 꼼꼼한 여학생들 위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모두고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도 함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점과 4.9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람 고등학교입니다. 역시 자사고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통합사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지요. 교과서가 아니라 통합사회 EBS 교재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만들 때는 교과서 도움자료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주로 EBS 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문제 역시 지엽적이고 지저분한 서답형이 아니라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서 우리 학생들이 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수능 사회탐구 유형으로 주입식 암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을 해야 하는 특징, 학교별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옥여자 고등학교부터 한가람 고등학교까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지만 문제 유형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 학교별로 따로따로 학교별 전문가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야지만 그 학생에 맞게 학교에 맞는 분석과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교재, 학교별 개념 정리를 자체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킨 뒤에 교과서를 정리합니다. 부교재 프린트와 교과서 정리를 두 번째를 돌리면서 확실하게 숙지를 시키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풀이와 개별암기 확인, 저희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 개별암기 확인을 통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공부의 양과 학습량을 확인하여 클리닉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교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신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여서 지금 영상으로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고 계시겠지만 시각 효과를 극대화해서 글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이해를 한 뒤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게 잊혀지지 않는 통합사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입니다. 학교별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내신 대비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면서 통합사회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국사에 대한 설명 이어지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계속 말씀드리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사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 또 다른 한국사 선생님 최돈범 선생님 모시고 한국사에 대한 이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사관학원에서 한국사를 맡고 있는 최돈범 선생입니다. 저희가 한국사 이제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정 고등학교 개편 한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박하사탕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내신 만점을 받기 위한 이 공략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1번,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15년도 개정 고등 한국사 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국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던 한국사는 이렇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근대사는 우리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여러 나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이런 방대한 양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1860년대 흥선대원군 시기 이제 개항기가 열리면서 외국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부터 그리고 개편이 되면서 아래 보이시겠지만 이제 보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촛불 집회까지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역사까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역시 잘 아시겠지만 개편이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맞닥뜨리게 될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근대사 범위가 전부 다 시험 범위예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이게 1800년까지의 역사인데요. 70만 년 전부터 1800년까지 이 많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시험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 두 번에 나눠서 보는 범위를 갖다가 한 번에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교과서 개편에 있어요. 자, 제가 이 하얀색은 개편 전이고요. 노란색은 개편 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편 전에는 전근대사가 43%, 그리고 근현대사가 56.5%로 절반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봤었다면 개편이 되었죠. 노란색으로 개편된 부분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전근대사가 25%밖에 안 됩니다. 범위로 치면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74%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의 전근대사를 압축해서 한 번에 몰아보고 근현대사는 굉장히 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늘려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게 된 또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 역사부터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역사 1이 이제 세계사만 공부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중학교 역사에서는 역사 1에서 앞서서 배웠던 전근대사와 세계사 조금, 그리고 역사 2에서 근현대사와 세계사 조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아예 이제부터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세계사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근대사부터 끝까지, 근현대사까지 한국사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세계사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한국사만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전근대사 공부하다가 세계사 공부하고 근현대사 공부하다가 세계사 공부하고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중학교 2학년은 앞으로 세계사만, 중학교 3학년은 한국사만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에서 반대로 전근대사가 70%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전근대사가 굉장히 범위가 많고요. 근현대사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전근대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서 근현대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은 이 개편된 역사를 공부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배우고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배우고 2차 세계대전 배우고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1학기 중간고사, 고조선부터 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끝까지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 1학기 중간고사에 실제로 고등학교의 역사, 한국사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2년 전에 배웠던 기억도 안 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학교 선생님들이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범위가 압축되어서 공부할 양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고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 역사 특성상, 한국사 특성상 아이들이 공부할 양은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았어요. 즉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존의 역사에서 시기별로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특징을 잡아서 준비를 했다면은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끝까지 이 분량을 확실한 이해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이 인과관계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쓸 줄 알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본인이 이 역사, 한국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야 좀 더 암기가 수월해지게 되고요. 이 방대한 양을 1학기 중간고사에 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학기 중간고사만 넘어선다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고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근현대사 부분을 3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좀 덜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학기 중간고사, 또 이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한국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개정 고등한국사 개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박하늘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 팀 박하사탐과 한국사 내신 만점 공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보험 선생님께서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클리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주먹토끼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조선 후기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닥쳐서 2, 3주 남겨놓고 시작하는 경우 포기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남고의 특징, 막 닥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상 절반 이상이 한국사를 포기하면서 난 역시 한국사랑 안 맞아, 이렇게 먼저 포기하고 5등급, 6등급을 좀 깔아주는 그러한 특징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바로 한국사 내신 대비를 가정에서라도 좀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교과서라도 좀 먼저 계속 읽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크나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클리닉조차 한국사 전문 강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조교쌤이 빈칸 테스트 확인을 하거나 문제 푼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클리닉으로 운영하는 어디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념 강의는 학교별 내신 완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를 자체 제작하여 지루하지 않은 한국사, 단순히 암기만 하는 한국사가 아니라 쉽게 이해가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벌써 10번은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별화된 무기,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숙지력,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유튜브 박하사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복습을 가능할 수 있게 개념 전범위 강의를 탑재를 다 해놓아서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념 강의에 불과합니다. 학교별 내신 특징에 맞는 문제 적용과 그리고 교과서의 특징에 맞는 수업은 아니고 전반적인 개념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강조하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역시 교과서 날개 자료를 통해 주관식을 출제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중교재 하나 던져주시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라, 이렇게 공부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 개념에 한국사 내용이 모두 써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특히 우리 중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절대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암기를 먼저 선행을 하고 마지막에 문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 고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 암기 정확하게 한 학생들 제가 500문제, 1000문제를 줘도 계속 더 달라고 합니다. 한 문제 푸는데 15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정확한 암기가 된다면 문제 적용 쉽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달 전부터 각각의 탑과 불상의 이름을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이 워낙 강한 과목이다 보니 체계적으로 이 순서, 암기 순서까지 정해서 지도를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붙이면서 1등급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저희 팀 박하사탐이 목동지역 사과나무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내신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학교별로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린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 시간표를 지금 이 오른쪽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표 보시면서 혹시 보내주신다면 책임지고 우리 학생들 내신지도 확실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